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청년 입장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채널, 정치 평론가로서 매일같이 이 정치권은 정말 상황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신속하게 신문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 성향의 이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따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따르는 지금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의혹들이 나왔는지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금 수억 원 논란, 이와 더불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윤리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로 이제 주진우 의원의 밝힌 바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를 통해 수억 원대의 현금을 수령했지만 이를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지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소명되지 않은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제외하고도 현금만 6억 원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나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 때 제출한 재산 자료에 허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진우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무려 6차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2차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누락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2023년 그리고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만 무려 6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책 한 권에 받을 수 있는 인쇄가 대략적으로 한 1,8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억 원을 벌려면 3만 3천 권 이상이 팔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기타 소득은 9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 책이 잘 팔렸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혼식 축의금을 사양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국 축의금과 장인상 조의금까지 출판 기념회 수익과 섞어 말하는 것은 정확한 출처를 흐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단순한 세금 탈루 수준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돈 흐름은 곧 그 사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총리 후보자에게 나왔다면 그 자리의 상징성과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뭐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건데요. 항상 저는 제 생각이 아닌 사실, 팩트에 따르는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석 후보자의 장남은 2020년 제주도로 이주를 해 중학교, 이 중학교를 지금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기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진입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입시용 변칙 전학 의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으로 이주해서 입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방식은 사실 과거 수많은 고위층 자녀들에게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시기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JDC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 JDC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었다라는 사실도 주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지점을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사적 사용, 즉 고위직 인사가 가족의 경로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구조에 지쳤습니다. 정치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는 거죠. 김인석 후보자는 지금 국민 앞에 서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는 없다 말로는 부족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단지 행정 업무를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위기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도덕성 정말 청렴해야 되죠. 투명성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재산 신고 누락, 출판 기념회 현금 수령 의혹, 가족 특혜 논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회피한다라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가 진정한 책임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출판 기념회 현금 6억 원,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